안녕하세요. 제이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교재라고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제본이 다 끝나서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약간 블로그에 글을 쓸 때도 핑크를 조금 좋아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1년 교재, 진짜 공들여서 만든 이 교재에는 핑크 색상을 넣자라고 해가지고 표지를 핑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흰색 바탕에 핑크가 있으니까 조금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교재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뭐 물론 이제 그 제본하는 곳에 제본을 맡겼긴 하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자마자 진짜 잘 만들었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지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련 교재는 약간 두껍다 보니까 이 옆에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께는 이 정도 돼요. 잠깐 보시면 이 정도 되는데 이 책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실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부분인데요. 제 블로그에다가 조금 쓴 글이에요. 그래서 5년 후라는 제목이죠. 5년 후에 대해서 제 글을 쓴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한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가 있어요. 목차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목차는 1챕터부터 18챕터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특강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이렇게 목차는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내용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이제 제가 책을 만들고자 한 게 대부분 실제 실무를 할 수 있게끔 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 교환으로 썼던 거죠. 스터디에 오신 분들한테 배포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론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신고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 신고서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을 대부분 캡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론을 알아야 신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론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교환이다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2019년도에 개정세법이 있어요. 이제 부가가치세에 관련돼서 가산세라던가 간주임대료 계산에는 그 예금 이율 이런 거라던가 그런 이제 변경된 부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 신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서식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넣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산세가 바뀌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실제 신고서를 만들 때 이러한 서식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으로 신고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책을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실제 실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실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무학원 그런 것과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왜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물론 당연히 이론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 책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세 중간연합 신고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있어요. 뭐 물론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세무조정이 다 중간연합 신고할 때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약간 신고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연합 시즌에 제가 스터디했던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주식 변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중간연합 시즌에 같이 넣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천세하고 지급명세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넣었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왜 이러한 숫자들이 나오는지를 같이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부가가치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에 대해서 수입회계 수출회계를 이제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수입 신고 필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했고, 수입 정산서를 수입할 때는 같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받았을 때 그 장부상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분계를 또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뭐 해상 운임비, 뭐 창고료, 국내 운송료, 취급수수료, 관세사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기해야 되는지 그러한 설명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에 대한 그 개념도를 이제 구조를 같이 또 넣어놨고요. 수출신고필증과 뭐 외화획득, 뭐 구매확인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놨고, 이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같이 해놨고요. 수출 수입 회계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외화통장 뭐 관련해가지고 외화 관련해서 분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뭐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하는 거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장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결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뭐가 있는지,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를 기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결산이 끝나게 되면 마감후 이월을 해야 되는데 마감후 이월 부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마감후 이월, 뭐 마감후 이월은 거래처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후 이월을 할 때는 거래처 코드, 데이터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부가가치세가 돼서 부가가치세 신고때가 돼서 부가가치세가 들어있고요. 이게 이제 1년 교재다 보니까 각 신고 시즌에 맞게끔 제가 뭐 그 교환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쉬운 것 같지만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연말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이론과 실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건 이제 특강으로 넣어놨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자료들 뭐가 있어야 되는지, 어쨌든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법인 결산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법하고 나중에 이제 이 업무용 승용차를 세무 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결산 쪽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게 있어요. 그리고 세무 조정은 그 특강 쪽에 업무용 승용차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뒷부분에 있습니다. 어쨌든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1년 교재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사업자 결산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모든 강의를 법인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이 법인과 동일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 부분을 별도로 마지막 시간에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법인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은 이제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 뭐 주의사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구술로서 많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이제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특강 쪽에 여기 이제 5번에 있는데요. 맨 마지막이죠. 왜냐면 우리가 세무대리인이나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이 끝나는 그 단위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월이죠. 그래서 복식부기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5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 완료 및 지급명세 제출. 이때 연말정산도 해야 되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때 신고서나 이런 그 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서, 세무조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서식들이 필요한지 법인세 신고서를 확인하는 방법. 을 이제 2번,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2019년 개정세법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2019년 뭐 내년이 됐을 때 2020년이 되겠죠. 그래서 4월 정도에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서 이제 이게 4번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슬로서 많이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변경되는 개정세법 외에는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고서 작성도 하실 수 있을 거고 이게 약간 매뉴얼 만든 것처럼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입도 이번에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금액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을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이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